族が俺を呼んでいたからだ. 원피스에는 와 이건 아니지 싶은 개망나니 배우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다들 나름 한따까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딱 봐도 이건 아니지 싶은 배우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의 인물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 아닌 야솝입니다. 개망나니 배우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야솝은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이며 찐망나니라 볼 수 있는데요. 우솝이 태어나기 전 아내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야솝은 해적이 되었으며 할 건 또 다 하고 간 것인지 야솝이 떠난 뒤 우솝이 태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엄청난 명사수라는 소문이 있다 해서인지 샹크스가 야솝에게 해적을 권했으며 야솝은 이때다 싶어 바로 해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야솝은 출항 후 이스트블루로 다시 돌아온 시점이 있었으며 아내와 우솝이 있는 마을과 엄청나게 가까운 곳이었으나 보러 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후샤 마을에서 루피와는 1년 동안 친하게 지내었으며 근처에 자신의 가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술이 좀 들어가자 자신이 해적이 된 것은 해적기가 자신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하며 욕먹을 짓을 골라 하였습니다. 야솝이 떠난 뒤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망을 하였으며 이후 우솝과 만남을 가질 수도 있었으나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버린 쌍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왕 간부라도 되어 나름의 결과라도 있어 다행이지 요절을 하였다면 이런 개망나니가 없었을 거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천룡인 갈링성입니다. 과거 엄청난 왁구를 소유하였던 갈링성은 사왕 샹크스와 신이기 사단 샴록의 친아버지인데요. 천룡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말 종 중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피가란도 가링 세대알. 과거 심심풀이였는지 일반 인간과 가진 쌍둥이 샹크스와 샴록 앞에서 엄마를 노바꾸로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신과 살자는 아내를 칼로 찌른 뒤 바로 새로운 여성을 발주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놈은 확실한 개망난이구나 라는 장면을 남겨주었습니다. 갓벨리에서 벌어진 인간 사냥 게임과 함께 로저 해적단과 록스 해적단과 싸움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을 거로 보여지며 전투 장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아들인 샹크스와 샴록만 봐도 개셀 거라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오로성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았고 나이를 먹었음에도 최소 사왕급 강함을 갖추고 있을 거라 보여지네요. 다음은 나름 착한 아빠 카이도우입니다. 빅맘과 카이도우가 낳은 자식이 야마토라는 추측들이 있으며 어찌되었건 카이도우는 나름 자기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거 오뎅을 보고 마시가 버린 야마토를 구금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야마토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사무라이들과 동굴에 한 달 동안 처박아 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사무라이 도움으로 야마토가 살아남자 야마토를 도운 인간들을 모두 죽여버렸으며 야마토는 오뎅의 일지를 읽으며 훗날의 싸움을 기다리나 카이도우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그냥 버린 자식이구나 하고 내버려뒀을 수 있었으나 카이도우는 끝까지 야마토를 계속 구속하였고 야마토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아버지 밑에서 구속당하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책임을 진 것인지 그냥 빡쳐서 가둬둔 것인지 어찌되었건 루피가 카이도우를 때려잡자 야마토는 이제야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며 30년 만에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네요. 다음은 나락으로 간 돈키호테 호밍입니다. 천룡인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도플라밍고와 로신한테 형제의 아버지인 돈키호테 호밍은 원피스 역사상 최악의 선택을 해버린 아버지인데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 수저로 태어난 상황이었으나 천룡인의 만행들에 질려서인지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인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며 세계정부 비가맹국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천룡인들에게 원한이 있는 자들에게 화풀이 대상이 되어버렸고 다시 마리조아로 돌아가려 했으나 빠꾸를 처먹어버렸는데 이후 온 가족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으며 아내는 병으로 사망하고 도플라밍고와 로신한테는 사람들을 피해 지내며 극과 극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사람이 돼질 위기에 처하자 될 놈은 될 놈인지 도플라밍고는 패왕색패기를 발현하여 살아남았고 아버지의 목을 직접 따다 마리조아로 돌아가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도 빠꾸를 먹은 도플라밍고는 천룡인들을 다 죽이고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며 로신한테도 도플라밍고 손에 죽어버리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고멘나. 다음은 제르마 빈스모크 저지입니다.
악명 높은 아기 조직 제르마의 총수이자 상디의 아버지인 빈스모크 저지도 망나니 가장 중 하나인데요. 상디를 제외한 자식들에게는 자신이 원한 결과가 나와서인지 애정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였으나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난 상디에게는 가차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失敗作なんだ 아내 소라도 자식들을 인간병기로 만들려는 저지에게 저항하였으나 노밖으로 그런 건 상관없다며 계조를 강행하였고 아내를 닮은 것인지 상디만이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후 다른 형제들과 달리 발전이 없는 상디를 철가면을 씌운 뒤 조난사로 처리해버리며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지는 자식들이라기보다는 강한 병기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훗날 빅맘의 적단과 함께 상디 앞에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명성과는 다르게 빅맘의 적단이나 사황 간부급들은 이기기 어려운 과학력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今さら見苦しいぜ父上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사실상 자식들을 전쟁 도구로 사용하려 한 쌍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적왕과 그의 파트너입니다. 해적왕 골드로저는 마지막 섬에 도달 후 한 섬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병에 걸려 돼지기 전 할건해야겠는지 포트거스디 루즈와 사랑을 맺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로저는 병에 걸려 곧 사망할 예정이었고 해군에게 자수를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잡혀갈 위험이 있으며 거기다 임신까지 시켜버린 뒤 아남몰랑 시전 후 죽기 전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まだ生まれてきてはダメ 실제 로저가 처형된 후에는 루즈가 있는 섬으로 세계 정부는 해군을 보냈으며 산모를 특정하지 못하니 의심스러운 임산부와 아이들을 모조리 몰살하는 노받고 만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를 살리기 위해 루즈는 임신 5개월 상태에서 추가로 1년 3개월을 더 미뤄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정신력과 근성으로 에이스를 출산하고 루즈는 바로 사망하고 맙니다. 병에 걸려 죽기 전 로저는 재미만 보고 엄청난 고통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로저는 해적왕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에 질세라 그의 오른팔인 레일리는 떡잎부터 남달랐으며 초기 등장 시 나미배를 훔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도박과 음주 등 다양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おいいい船だな盗んだ船さ 해적이 된 이후로는 승승장구하였고 훗날 구사의 적단의 부선장이었던 샤쿠야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레일리는 쟤는 내가 넘볼 수가 없나 보구나 하고 무관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런 모습에 샤쿠야쿠는 뻑이 가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쿠야쿠는 레일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후 구사의 적단까지 탈퇴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인간 사냥 게임에서 드디어 두 사람은 이어지게 됩니다. 개소쿠란 샤쿠야쿠와 함께 레일리는 여지껏 같이 부부로 남아있지만 버릇은 버릴 수 없었는지 현재도 레일리는 음주 상태로 도박은 물론 노예로 팔려나가는 등 막장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坊やたちの100倍強いから 샤쿠야쿠 피셜로 레일리는 한번 나가면 반년 동안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며 밖에서 새살림을 차렸을 수도 있다고 하는 등 평소 행적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이자 해적이자 소드이자 스파이였던 엑스 드레이크의 아빠 베럴즈입니다. 이 무슨 운명인지 드레이크의 아버지도 과거 해군이었으나 해적으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드레이크는 어린 시절부터 해군의 꿈을 키워오다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해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겁나 맞고 살았는지 얼굴에 흉터가 많으며 턱에는 큰 상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것인지 베럴즈는 얻기 힘들다는 수술 열매를 얻게 되었고 이를 해군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単純に考えてもおめえ 하지만 여기서 도플라밍고부터 해군 추루까지 등장하며 열매만 뺏기고 임펠다운으로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망나니 아버지에게 영감을 받았는지 드레이크도 해적이자 해군이자 사황간부이자 소두이자 스파이 역할까지 하며 제대로 박쥐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은 확정인 빅맘입니다. 강철풍선이라 불리는 빅맘은 남편이 43명 아들이 46명 딸이 39명으로 그냥 개막장 어미인데요. 현재 세계를 예로 들면 흑인, 백인, 동양인 나라별 자신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는 미치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족과 관계를 맺어 가족을 늘리고 있으며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목숨을 빼앗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자를 먹기 위해 자식들을 부려먹고 있으며 자식을 크게 미워하지는 않으나 너무 많아서인지 자신의 목적 때문에 낳기만 해서인지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해적단 동료를 만들지 않고 오롯이 혈연으로 사황 해적단을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빅맘 자체가 과거를 봐도 겁나 센 유전자라 대부분 억대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원피스 중 최악의 아내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피스에는 진짜 못생긴 놈들이 있으며 이들은 못생겼지만 엄청난 강함을 갖추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좀 많이 심각하게 못생긴 어글리맨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의 인물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와 너 진짜 못생겼다 싶은 위블입니다. 와 이놈은 진짜 어글리맨을 대표한다 볼 수 있는 위블은 자칭 흰수염의 친아들이라 말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와꾸는 흰수염과 담긴 닮았지만 딱 봐도 진짜 못생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등장 시 엄청난 근육돼지 느낌으로 등장을 하였으며 멜빵 바지에 콧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바보 와꾸와는 다르게 강함만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으며 해군대장 키자로마저 위블의 강함은 전성기 흰수염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전설의 해군대장인 제파의 팔을 잘라내고 졸개들을 전멸시키며 빤스런을 치기도 하였고 압도적인 힘으로 칠무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급세라핌의 등장으로 이후 칠무회가 폐지되자 해군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무리 없이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이 와해된 후에는 흰수염 잔당들을 찾아다니며 아빠를 왜 죽게 만들었냐며 과거 흰수염 해적단 간부들을 혼자 때려눕히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 섬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나 해군대장 로쿠규에게는 아쉽게 개털리며 해군에게 잡혀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와꾸만 보면 동네 바보형 이미지가 매우 강하나 강함만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다음은 마른 근육 추종자 트레볼입니다. 이것이 18살이 맞는가 싶은 모습을 보여준 트레볼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와꾸를 보이고 있었으며 칠무의 도플라밍고를 구해준 은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녀석도 비염이 있는 것인지 항상 콧물을 달고 다니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를 비꼬아도 아무렇지 않게 헤헤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악마의 열매마저 콧물 열매를 먹었으며 점액으로 공격을 시전하는데요. 드레스로자에서는 루피의 무장 색패기 공격을 맞아도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패기가 안 먹히자 순간 루피는 벙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우의 공격으로 트레볼 능력이 개뽀록 나버리고 말았는데요. 몸을 두르고 있던 점액 자체가 몸으로 둔갑한 것이었으며 뚱뚱했던 이미지와 다르게 상당히 마른 근육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트레볼의 능력은 점액이라 불에 굉장히 약하며 드레스로자에서도 불에 휩싸여 나가리 되고 말았는데요. 위블이 근육돼지 추종자라면 트레볼은 마른 근육 추종자로 와꾸만 본다면 위블과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너무 좀 많이 억울했던 듀발입니다. 소소한 36강패였던 듀발은 상디의 현상 수배지가 나온 뒤 인생이 급변하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이 수배지를 보고 이렇게 생긴 놈이 어디 있냐 말하였지만 이렇게 생긴 놈이 존재하였으며 그게 바로 듀발이었습니다. 급 현상 수배범이 되며 듀발은 해군본부는 물론 당시 상디를 찾던 제르마 가문에게까지 쫓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철가면을 쓰고 다니게 되었는데요. 당시 포스터 사진으로만 봐도 진짜 겁나게 못생겼으며 심지어 당사자 상디는 듀발을 보자마자 너무 빠기쳐 듀발을 개패드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였는지 듀발은 밀짚 모자 해적단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상디는 안 되겠는지 듀발에게 안면 윤곽 킥을 날려버렸는데요. 상디의 엄청난 공격으로 듀발은 금미남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였으며 이후 밀짚 모자 일당을 도와주고 훈훈한 관계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마화된 여자 우솝 카타리나 데본입니다. 윤곽이 엄청나게 도드라진 카타리나 데본은 우솝과 같은 코를 가지고 있으며 진짜 겁나 못되게 생겨먹었는데요. 나름 30대인 데본은 글래머를 넘어선 역삼각형 헬창의 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와꾸 불만이 있어서인지 미에 대한 집착이 있으며 미녀들의 목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요. 이런 취미 때문인지 역사상 최악의 여인이라는 악명이 있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물계 환수종 구미호 모델 열매를 먹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능력과 강함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헨콕의 목을 가지러 간다며 돌진하였지만 정작 헨콕에게는 개털려 버렸으며 임펠다운 레벨 6에서 살아나온 생존자이며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인 만큼 칠무회급 강함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あんな美しい顔 다음은 폭군 와포르입니다. 드럼 선편 최종 보스였으며 검은 수염 해적단이 쳐들어왔을 때 빤스런을 친 국왕 와포르는 우고 구공열매 능력자인데요. 드럼통 같은 몸통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고 국어결매 때문인지 주댕이가 강철로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고 국어결매 능력으로 자신을 재탄생시켜 슬림 와포르의 모습도 보여주었으나 못생긴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와포르는 어린 시절부터 신보가 고약하였으며 8년 전 레벨리에서는 회의 중 쌉소리를 날리다 코브라에게 한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열이 받았는지 어린 비비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고 이 장면을 본 도르도는 이런 놈을 호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는데요. どう好きで来たんだ死んでくれて結構 이후 검은 수염이 섬에 오자 빤스런을 한 뒤 루피 일행과 비슷한 시점 다시 드럼왕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국왕의 자리를 노리는 와포르는 우고 국공열매 능력으로 부하들을 합체를 시키기도 하였으며 밀짚모자 해적선을 씹어먹는 등 기행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국가의 나름 호위무사인 도르돈도 와포르를 이기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빠꾸 루피에게는 목숨을 구걸하다 일격에 나가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이후 등장할 일이 없을 거로 보였던 와포르는 블랙드럼 왕국을 다시 건국하였으며 레벨리에 다시 등장 후 이무가 코브라를 죽이는 장면을 본 뒤 비비와 함께 몸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찐 불쌍하였던 가이몬입니다. 아 너는 진짜 좀 많이 불쌍하다 싶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가이몬은 몸에 보물상자를 끼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기본 와꾸도 좋지 않았으나 상자에 낀 채 기이한 모습으로 등장한 가이몬은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섬에서 동료들이 모두 떠나간 시점 보물상자를 찾다 바위에서 떨어졌으며 마침 아래에 있던 보물상자가 몸에 낀 채 기절을 해버린 것이었는데요. その時で箱にはまったのは 이후 상자를 빼지 못한 채 살게 되었고 동료들이 가버린 채 혼자 섬에서 보물을 지키며 20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보물을 지켜오며 루피를 만나게 되었으며 나름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친해진 루피와 가이몬은 드디어 보물을 찾았지만 루피는 급 가이몬에게 보물을 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년을 지켜왔지만 가이몬은 보물이 없었을 거라 예상은 했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는데요. いいやつだな 이후 루피는 가이몬에게 동료 제안을 하였지만 가이몬은 거절하고 버기와의 만남 후 그리고 현재는 여자친구까지 생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자친구도 술통에 끼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떻게 씻는지는 미지수네요. 다음은 가출소녀 로라입니다. 얼굴 때문인지 퇴짜만 4,000번이 넘었다는 로라는 거인족 왕자 로키의 고백을 받았던 빅맘의 자식이었는데요. 거인족에게 미움을 받던 빅맘이었지만 로키와 로라의 결혼으로 빅맘과 거인족은 동맹을 맺을 기회가 생겼으나 로라는 뻑큐를 날리고 가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밖으로 사랑을 찾아 로라는 가출을 하였으나 정작 4,000번이 넘는 퇴짜를 맞았으며 거기다 질무의 모리아에게 그림자까지 뺏기며 나락의 인생으로 가버리고 말았는데요. 婚していや 빅맘의 자식답게 기본적인 강함을 갖추고 있었을 거로 보이나 아버지가 계약해서인지 로라도 큰 강함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와 모리아의 싸움에서 그림자의 사용법을 알려주었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주었는데요. 개빡친 빅맘은 현재까지도 로라를 죽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로키와 다시 만나게 될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두 베가펑크입니다. 아 이건 커도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은 머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던 베가펑크는 엄청난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긴 왁구를 넘어서 무언가 잘못된 비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얄쌍한 다리와 함께 언밸런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혓바닥마저 너무 커 내놓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나 그의 과학력만큼은 엄청난 강함으로 연결되었는데요. 베가펑크는 두뇌두뇌 열매를 먹었으며 그의 과학력은 퀸이나 빈스모크 저지를 압도하였고 인공 악마의 열매나 세라핌을 만드는 등 과학력만으로 사황급 해적단의 강함을 소유할 수 있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一目でわかる 자신도 머리통 사이즈가 너무 크다 생각하였는지 과학력을 이용하여 뇌를 따로 이동하였으며 자신의 복제인간까지 만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카이도우의 물고기 모델 청룡을 색상만 빼고 그대로 재현하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어글리맨들 중 제일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진짜 배의 펑크가 나버리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頭が肥大したな。最高だぜ。 원피스에는 찐 주짓수 뷰지스들이 있으며 이들은 엄청난 강함을 갖추고 있는데요. 오늘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조이는 보이 주짓수 뷰지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외의 인물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주짓수 뷰지스의 창시자 지저스 바제스입니다. 지저스 바제스는 뭐 때문인지 발에는 털이 있으나 다리에는 털이 없으며 과거 검은 수염과 뜨거운 관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그렇다는 상상만 해도 개짜증나는 관계로 두 사람은 조이는 보이나 주짓수 뷰지스 등 다양한 이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황과 사황간 부인 두 사람은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바제스는 왜 이러는 것인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과거에는 힘자랑을 하고 사람을 패고 다녔으며 이 때문인지 현재는 진짜 노빠꾸 열매인 힘임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과거 사보에게 2번이나 개털려 이놈은 별거 아니구나 싶었으나 현재는 산을 통째로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강함이 좀 나아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 정도 힘은 다른 사황간 부급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어 여러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검은 수염 디치가 바제스의 악마의 열매만 못 구하여 이거 힘임 열매라며 개구라를 쳤으며 단순한 바제스가 플라시보 효과로 각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바제스의 짝꿍 검은 수염은 여자를 끼고 노는 모습을 보이나 바제스 덕분에 이미지가 주짓수 뷰지스 쪽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이며 악마의 열매를 유일하게 2개를 사용하고 록스의 아들인 만큼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록스의 적단 간부 왕직을 잡아내었고 흰수염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등 엄청난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던가 말던가 두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의리의 미스타투 봉쿠레입니다. 바로크 워크스 간부로 등장한 최초의 주짓수 뷰지스 봉쿠레는 바로크 워크스의 에이전트 중 유일하게 남성과 여성의 에이전트명을 동시 사용하였는데요. 딱 봐도 아이에는 확실히 정상은 아니구나 싶은 패션을 보여주었으며 성격은 유쾌한 변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봉쿠레는 복사 열매 능력자로 서슴없이 남이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실무의 간부급에서 상위 클래스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상디와의 박빙의 싸움을 보여주었으나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후 밀짚모자 해적단과 의리를 생각해서인지 해군소장 희나가 밀짚모자 일당을 잡으러 나타나자 대신 몸빵을 해주며 임펠다운으로 수감되게 되었는데요. 이후 임펠다운에서는 루피와 다시 만나게 되며 루피를 돕게 됩니다. 봉쿠레는 막바지에 루피가 만들어낸 임펠다운 패밀리 탈옥을 돕기 위해 혼자나마 간수장 마젤란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의리를 중시하며 몸소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으로 엄청난 호감 캐릭터로 남아버리며 마젤란에게 죽어버린 줄 알았으나 봉장은 현재 새로운 임펠다운 5.5층의 주인이 되어 뉴커머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짓수 뷰지스 최강 이완코프입니다. 엄청난 머리통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기적의 인물로 불리는 인물인 이완코프는 호루호루 열매 능력자인데요. 주짓수 뷰지스들이 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성별은 물론 모든 호르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완코프는 혁명군의 간부이며 드래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첫 등장 시에는 임펠다운의 숨겨진 5.5층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주짓수 뷰지스들을 모아 매일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모으며 드래곤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봉짱과 드래곤의 아들 루피의 등장으로 급 임펠다운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레벨 6에서는 크로코다일에게 오랜만이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자신은 크로코다일의 약점을 알고 있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크로코다일도 주짓수 뷰지스였던 것인지 찍소리도 못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완코프는 마젤란과 싸움에서는 엄청난 대두의 모습에서 금여성의 모습으로 변하여 호루호루 열매 능력을 활용해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정상전쟁 이후에는 혁명군의 아지트로 사용 중인 주짓수 뷰지스의 섬을 지배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기서 정반대의 인간인 상디를 수련시켜주기도 하였는데요.
이완코프는 첫 등장에서는 패기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혁명군 상위급 간부인 점을 보면 훗날 패기와 함께 강함은 더욱 증폭되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뒤가 구린 크로커다일입니다. 아, 이 새끼 약점을 잡혀도 단단히 잡혔구나 싶었던 크로커다일은 이완코프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임펠다운에서 루피와 대화에서는 엄청난 여유를 보여주었으나 이완코프와 대화에서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함을 따진다면 이완코프보다 당연히 크로커보이가 위일 거로 생각되나 얌전히 도와주기만 한다면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말에 크로커보이는 아무 말도 못하였는데요. 과거 크로커다일이 골드로저 처형식에 나온 모습을 보면 다른 칠무애들은 모두 앞모습을 잘 보여주었으나 크로커다일만 뒷모습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으며 당시 귀걸이의 위치도 무언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주지스뷰지스들이 오른쪽에 귀걸이를 차는 문화가 있으며 당시 크로커다일을 보면 오른쪽에 귀걸이를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지스뷰지스와 관련된 여러 떡밥들이 남아있으나 어찌되었건 현재는 사왕의 주력 중 한 명이며 크로커다일은 모래모래 열매 능력과 현재 현상금이 20억 정도가 된 만큼 패왕색패기도 사용을 하지 않냐는 쌉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てめえも死ぬか 다음은 무언가를 오해한 요코즈나 우라사마입니다. 와노쿠니에서 루피와 스모 대결을 펼친 우라사마는 나름 마을의 초강자였으며 한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가슴에 뛰어들라 말하는 이 사람은 남자인 키쿠였습니다. 와꾸는 여자이지만 달릴 건 다 달려있던 키쿠에게 우라사마는 고백을 해버린 것인데요. 우라사마도 아이놈이 주지스뷰지스인지 알고 이런 것인지 모르고 이런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본인이 주지스뷰지스인 건가 싶은 의문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라사마는 나름 마을에서는 초강자이나 루피에게 개털리며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요코즈나입니다. 다음은 이완코프를 능가하는 몰리입니다. 아, 이건 좀 너무 그런 와꾸를 가진 몰리는 테토남이었다면 개상남자 포스를 보여줬을 거로 생각되나 안타깝게도 소녀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엄청나게 온순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푸시푸시 열매를 먹은 거인이었습니다. やだもうどこ見てんのよ 임펠다운의 5.5층을 만들어낸 인물이며 임펠다운을 탈옥 후 급혁명군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몰리는 외모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며 땅에서 튀어나와 전투를 펼치는 와중에도 자기가 옷을 제대로 입으면 될 것을 아, 너 설마 내 빤스를 보고 있는 거냐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푸시푸시 열매 능력으로 노예가 된 쿠마를 구출하기도 하였으며 여기서 해군대장 로쿠규와 맞다이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この変態 덩치만 큰 주지스뷰지스였나 싶었으나 로쿠규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로쿠규에게도 너 설마 날 좋아하는 거냐고 여유를 부리며 새침대기 같은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비호감의 패션을 가지고 있으나 혁명군의 군대장답게 강함만은 진짜인 몰리는 주지스뷰지스 중에서도 왁구 하나만큼은 비호감 최강이라 보여지네요. 다음은 가위손 이나즈마입니다. 아, 이놈은 팔을 보고 꽃게 열매를 처먹었구나 싶었으나 성둥성둥 열매를 먹은 것이었던 이나즈마는 혁명군 쥐군대장 군대장이었는데요. 이완코프의 직속부하로 와꾸는 반반 치킨처럼 반으로 나뉜 모습을 보입니다. 주지스뷰지스이지만 다른 녀석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침착하고 과묵한 모습을 보이며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あの方が教えてくれるわ。 임펠다운에서 지면과 건물을 잘라내는 모습을 보였고 악마의 열매의 강함을 보여주었으나 마젤란과 싸움에서 도개당해 리타이어 되어버렸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남자이나 이완코프의 능력을 통해 남녀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는 큰 활약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ダスマは初期初期のみのハサミ人間 다음은 여자남자 야마토입니다. 주지스뷰지스를 넘어서는 정신으로 자신이 남자라는 확신을 가진 야마토는 누가 봐도 상여자인데요. 항상 가슴이 보이게 풀어헤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을 카이도우의 아들이라 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이도우도 아이놈은 미친놈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야마토가 아들이라 소개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야마토는 거울을 안 보고 살아온 것인지 자신을 진짜 남자라 믿고 있으며 남자와의 터치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카이도우를 잡아낸 뒤 연애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되졌으나 발가벗고 남자들과 찜질을 즐기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강함 자체는 사왕의 자식이어서인지 패왕색은 기본으로 갖추었으며 폐위감 공격과 희귀종 악마의 열매까지 제대로 타고난 초강자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주지스 뷰지스들이 성별을 바꾸려는 것과 다르게 야마토는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평생 자신이 주지스 뷰지스인지 모른 채 살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お城に混浴はないから。 원피스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배를 물고 있는 꼴초들이 있으며 이들은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니코틴에 제대로 중독된 꼴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외의 인물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흡연 요리사 상디입니다. 담배를 이때도 피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상디는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도 담배를 물고 있으며 담배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待ったか 어린 시절 어른스럽게 보이려다 담배를 처음 물게 되었고 이후 니코틴에 중독이 된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요리사인 상디가 담배를 펴도 막상 밀짚 모자 해적다는 상디가 요리를 할 때 담배를 피던가 말던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다에 빠지건 얻어맞건 승리하건 어떠한 순간에도 상디 앞에는 담배가 등장을 하며 이를 전투에 응용하는 장면도 딱 한 번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흡연 요리사 이미지와는 다르게 요리 자체에 엄청난 프라이드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왕의 왼팔답게 쌈질 또한 굉장히 잘하는데요. 빈스모크 가문 출신으로 타고난 신체 자체가 다르며 발을 활용한 기술들로 상대방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왕 간부 퀸이나 웬만한 7무회급 강자들도 커버가 가능하며 현재는 해군 대장 키자루와 맞다이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함을 물론 루피와 조로와는 다르게 전략적인 머리까지 잘 굴러가 상당히 스마트한 꼴초 요리사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자 골초인 해군 소장 히나입니다. 알라바스타에서 첫 등장을 한 해군이며 스모렉이 스모커와 동기여서인지 담배를 멈추지 않고 피어대는 히나도 굉장한 골초라 볼 수 있는데요. 싸움 중이건 대화 중이건 항상 담배를 물고 있으며 같은 A연가라 그런지 스모커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을 당시 밀짚 모자 일당을 위기에 빠뜨렸으나 봉쿠레가 몸빵을 하여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등장에서는 어찌저찌 쫄따구가 되어버린 풀보디와 장고를 이끌고 정상전쟁이나 극장판에서 한 번씩 모습을 보여주었고 감옥 열매 능력 사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를 속박할 수 있는 악마의 열매 능력과 함께 해군 소장 중 인지도가 있는 인물로 최소 중장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최소 스모커 정도의 강함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 자체가 담배인 스모렉이 스모커입니다. 담배하면 이 새끼를 뺄 수 없지가 딱 떠오르는 스모렉이 스모커는 왁구부터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담배와 딱 어울리는 인물인데요. 첫 등장 시에는 지나가는 아이의 아이스크림을 바지로 먹어버리고 자연계 열매 능력으로 루피를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悪いな 초창기에는 루피의 라이벌 해군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등장을 하는 해군인데요. 악마의 열매 뭉게뭉게 열매 능력으로 흰수염 해적단 대장인 에이스와 무승부를 보여주었고 크로커다일과도 충분히 맞다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 이놈은 꽤 센 놈이구나 싶었으나 최근에는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상전쟁 이후로 패기가 등장하자 자연계고 나발이고 슬슬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였는데요. 나름 주인공 루피의 라이벌이었으나 이미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었고 같은 중장 베르고에게 개털리고 칠무의 도플라밍고에게 개털리고 스모렉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공격인 화이토 스네이크를 날리는 모습과 함께 담배만 피워대며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해군 중장입니다. 다음은 쪽쪽이 골초 세뇨르핑크입니다. 이놈은 정신병자이구나 싶은 패션을 보여주는 세뇨르핑크는 항상 쪽쪽이를 물고 있으나 사실 이렇게 맛이 가버린 건 이유가 있었는데요. 돈키호테 패밀리의 간부로 과거에는 엄청난 왁구와 패션과 함께 담배를 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신분을 속여 결혼한 뒤 갓 태어난 자식 앞에서도 담배를 물고 있었으며 결국 아내에게 자신이 해적인 걸 들키고 말았는데요. ギムレット 개빡이 친 아내는 세뇨르핑크의 뺨따구를 후려친 뒤 뛰쳐나갔으나 하필이면 산사태에 깔려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때부터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세뇨르핑크는 쪽쪽이 패션을 하며 금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내와 자식을 기억하기 위해 쪽쪽이 패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영 열매와 함께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다에서는 수영을 못하나 땅에서 수영을 하는 기괴한 능력과 함께 프랑키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며 프랑키에게 개털리고 현재는 임펠다운의 수감이 되고 말았네요. 兄弟 다음은 시가가 잘 어울리는 크로커다일입니다. 마피아 보스의 포스로 등장하였던 크로커다일도 담배를 물고 다니며 딱 보면 담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인물인데요. 초기 등장 시 모래모래 열매 능력과 함께 잔잔바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칠무에이지만 당시 루키인 루피에게 개털려버린 뒤 크로커다일의 위상은 떡락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패기고 나발이고 개처맞은 뒤 임펠다운으로 처박히며 담배도 못 피고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펠다운의 루피의 등장으로 인생 개뽀록 기회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담배를 물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미호크와 손을 합쳐 크로스 길드를 만들었으며 버기를 앞세워 새로운 사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해적단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는 과거 떡락 이미지와 다르게 현상금이 20억까지 올랐으며 패왕색 패기도 발현하지 않냐는 쌉소리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信用者いねえからさ 다음은 해적섬의 보물이었던 샤쿠야쿠입니다. 아마존 릴리의 구 황제이자 레일리의 아내인 샤쿠야쿠는 과거 해적섬의 보물로 불렸는데요. 록스나 로저와 같은 이름 있는 해적들이 모두 샤쿠야쿠에게 미쳐있는 상태였으며 샤쿠야쿠는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저를 만나는 시점이나 레일리에게 꼬리치는 장면에서도 샤쿠야쿠는 항상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요. 이후 세계 정부에게 매수된 왕직이 샤쿠야쿠를 납치하였으며 인간 사냥 경품으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록스의 적단과 로저의 적단이 모두 벌집섬으로 몰려들었고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샤쿠야쿠는 어느 정도 강함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으나 헨콕과 같이 악마의 열매 능력이나 패왕색은 없는 것인지 당시 신이기 사단이었던 셰퍼드 성에게 개털리고 말았습니다. 머리통이 날아가기 직전 될 놈들인지 레일리가 등장하며 샤쿠야쿠를 구해주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잇게 되었고 현재까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うちの人なら大丈夫よ 60대가 넘은 현재에도 샤본디 제도에서 샤쿠야쿠는 아직도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루키들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고쿠의 라이벌 금사자시키입니다. 과거 해적왕 로저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전설적인 대적이며 해군 센고쿠의 숙적이었던 금사자시키도 애지간한 골초였는데요. 시키는 로저가 해군에게 자수를 하자 혼자 개빡이쳐 해군본부를 쳐들어갔으며 임펠다운의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다리를 노밖으로 잘라버리며 최초로 임펠다운을 탈옥한 해적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디서 담배를 구한 것인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록스 해적단부터 전설급 인물들과 항상 함께 해왔으며 로저와는 에드워 해전을 치르며 클래스가 다른 해적이란 걸 알려주었는데요. 俺の右腕になれロジャー 이런 경력과 엄청난 강함이 있었지만 에드워 해전에서 머리통에 탈윤이 박혀버렸고 극장판에서는 패기를 못쓰는 루피에게 개털려버리며 뭐 이딴 게 전설인가 싶은 장면을 남겨주었습니다. 俺はまた阻まれるのか 다음은 빨간머리 해적단 2인자 벤베크만입니다. 사왕 샹크스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벤베크만은 니코틴 중독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하기도 힘든 성량으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가 어린 시절부터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산적왕 히그마의 부하들을 때려잡을 때 담배로 상대를 지지고 혼자 다 때려잡아 버렸는데요. うぬぼれるなよ山賊 정상 전쟁에서는 해군대장 키자루마저 벤베크만에게 급졸아버리고 캡틴 키드의 팔도 베크만이 여유있게 잘라버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샹크스 해적단에서 2인자라 불리지만 샹크스와 비견된다고 초강자로 평가되며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강함은 미지수라 볼 수 있는데요. 최소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 보여지며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까지 모두 사랑하는 상남자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줄타기 비의시류입니다. 사실상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라 볼 수 있는 비의시류는 과거 임펠다운 간수장 마젤란과 호각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담배와 일심동체가 되어 있으며 검사로서 기본적인 강함 자체가 남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뒤로는 투명투명 열매까지 먹어 더욱 강함이 증폭되었는데요. いい能力を得た。 코비가 납치된 뒤 갯바기처 해적섬으로 쳐들어온 거프가 갤럭시 임팩트를 날려대자 바로 시류가 등장을 하였는데요. 전투 센스마저 꿰있는 시류는 거프를 노리지 않고 코비를 투명화하여 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비 이 새끼는 착한 척하려 또 사람을 구하러 다가갔으며 거프는 코비를 지키기 위해 몸빵을 하고 마는데요. 여기서 시류에게 칼빵을 맞고 거프는 리타이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명투명 열매 능력으로 견문색 패기가 있다고 하여도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시류는 최강 검사 후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겁나 센 사카즈키입니다. 오다 작가마저 이놈이 원피스 주인공이었다면 겁나 빠르게 엔딩을 봤을 거라는 인물로 사카즈키는 마그마 그 열매 능력자인데요. 과거에는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으나 슬슬 해군에서 직급이 오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연거푸 담배를 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오키즈를 1대1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초강자이며 사카즈키도 패왕색 패기를 가졌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사왕 간부 정도는 일격에 나가리 시킬 수 있으며 사왕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お前さんの執念だけは 흰수염의 능력을 빼앗은 검은수염 해적단조차 사카즈키가 떴다는 말에 빤스런을 치기도 하였는데요. 해군대장일 때도 이 정도의 포스를 보여줬으나 아오키지 다리를 아작낸 뒤 해군원수로 올라선 지금은 더 빠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배를 쉴 새 없이 뻑뻑 피워대는 모습을 보이며 나름 상관이라 볼 수 있는 오로성 앞에서도 담배를 물고 그딴 짓을 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하였는데요. 笑わせるの。 오로성들도 이 새끼는 좀 센데 싶었는지 크게 나무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위가 올라갈수록 담배 피는 횟수가 늘고 있는 아카이노는 해군 중 현존 최강자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わしが元帥としてかっこつかんですき。 원피스에는 각 캐릭터마다 상성이 있으며 이들은 담당 일진들에게는 쪽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각 캐릭별 담당 일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외의 인물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모두가 아는 객기의 에이스와 담당 일진 아카이누입니다. 흰수염 해적단을 멸망시켜버린 에이스는 이번 대 대장이었으며 과거 티치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질모에도 때려잡았다 하지만 예상외로 승률은 매우 저조하며 스모레기 스모커와도 박빙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흰수염 해적단 간부이다 보니 뭔가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티치에게도 개털려버린 뒤 에이스는 자신감쩌는 모습과 다르게 결국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음 넓은 흰수염은 사나이 해적단이고 뭐고 다 불러들이고 루피까지 합세하여 한바탕 전쟁을 펼쳤으며 에이스는 결국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인복 하나는 탁월한 에이스는 탈출 중 해군대장 아카이노와 마주하게 됩니다. 에이스는 자연결합봉에 취했던 것인지 아카이노 도발에 간단하게 넘어가며 자신감 넘치게 능력을 사용하였는데요. 하지만 열매에도 급이 있었다며 아카이노는 마그마 그 열매 능력을 보여주며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은 물론 폐기에서까지 밀려버리며 에이스는 당황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루피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사망해버리고 흰수염 해적단은 괴멸해버리고 맙니다. 반면 담당 일진 아카이노는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30억의 목 캡틴 키드 담당 샹크스와 베크만입니다. 사왕급으로 올라섰다 볼 수 있는 캡틴 키드는 과거 사왕 샹크스의 목을 노리고 있었던 게 밝혀졌는데요. 양팔이 멀쩡하였었지만 여기서 샹크스를 찾아 나선 키드는 벤 베크만에게 팔뚝이 잘려버리고 말았다 합니다. 샹크스 얼굴도 못 보고 팔이 잘려버린 키드는 뭔 깡따구인지 팔이 잘린 채 또 빅맘의 적단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장성만 하나 겨우 쓰러뜨리고 키드는 이후 카이도우에게 개털린 뒤 루피와 로우의 연합으로 합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맘과 카이도우를 루피 그리고 로우와 함께 잡아내고 키드는 30억의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키드는 이제 나도 급이 좀 되었구나 생각하였는지 키드는 또 바로 샹크스를 찾아 나섰으며 이번에는 쳐들어가자마자 자신의 필살기를 장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샹크스도 이번엔 얼굴이라도 보여줘야겠구나 싶었는지 빠르게 뛰어나갔으며 카무살이 한 방으로 키드는 물론 해적단 전체를 괴멸시켜버리고 마는데요. 이 정도 당했으면 키드가 만약 살아있다 해도 훗날 샹크스를 본다면 눈도 못 마주칠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황 빅맘 담당 소울킹입니다. 이 새끼가 사황 담당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소울킹은 엄청난 상성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2년의 수련 기간 동안 영혼을 뒤흔드는 대스타가 되었으며 가수로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빅맘이 있는 토트랜드에 가게 된 브룩은 또 한 번 미친 듯한 라이브를 보여주었는데요. 소울소울 열매 능력자인 빅맘의 능력을 부활 열매의 능력이 깃든 음악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울킹은 빅맘이 영혼을 넣어둔 체스병들을 전멸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빅맘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연배가 있어서인지 빅맘을 아가씨라 칭하며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강함 자체가 남다른 빅맘에게 결국 패배를 맛보았는데요. 하지만 브룩은 빅맘이 오기 전 포네그리프 2개 4번을 모두 카피를 뜬 상태였으며 어찌 보면 빅맘에게 비곁을 먹인 진정한 승자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래된 악연인 로우와 도플라밍고입니다. 로우의 오래된 악연인 도플라밍고는 로우가 동경하던 로신한테를 죽여버렸으며 이후 로우는 도플라밍고를 증오하며 살아왔는데요. 과거 박연병으로 개빡이쳐 돌아버린 로우가 수류탄을 두르고 돈키호테 패밀리를 찾아갔으며 여기서 로신한테의 도움으로 돈키호테 패밀리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맞는 듯하였으나 뒤에 일족이란 걸 안 로신한테와 로우는 급격히 가까워졌으며 로신한테는 수술 열매를 구하고 로우에게 먹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플라밍고 손에 로신한테는 죽게 되었으며 이후 로우는 박연병을 치료 후 도플라밍고를 죽이기 위해 살아옵니다. 최악의 세대 일원 중 하나이며 칠무의 자리까지 올라선 로우는 도플라밍고를 쳐부술 계획을 실천하려 하였는데요. 1대1 싸움에서 악마의 열매 능력을 본다면 충분히 이길 만한 실력이 있었다고 보였지만 과거 기억 때문인지 패기에서 처밀린 것인지 로우는 도플라밍고에게 개털리고 팔까지 잘려버리고 맙니다. 이대로면 나가리였던 로우지만 자신을 대신할 루피를 데려오며 담당 일진을 개털어버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우 잡는 도플라밍고 잡는 추루입니다. 뒷세계 강자로 불리던 도플라밍고를 빤스런치게 만드는 담당은 바로 해군 중장 추루가 있는데요. 100万年早いよ 과거 센고쿠가 금사자 시키를 잡으러 다니고 거프가 로저를 쫓을 때 추루는 도플라밍고를 몇 번이나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도플라밍고였으나 몇 번이나 추루에게 당할 뻔하였는지 추루 군함만 보면 빤스런을 칠 준비를 하였는데요. 로신한테를 죽인 뒤에도 추루의 군함이 나타나자 수술 열매고 나발이고 도망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루피에게 패배한 도플라밍고는 추루에게 잡혀 임펠다운으로 호송되고 말았는데요. 감옥에 신문 좀 넣어달라고 도플라밍고가 말하자 추루는 노밖으로 도플라밍고에게 한 소리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토니아 가나와네. 다음은 롤로노와 조로 담당 미호크입니다. 초기 해적 사냥꾼으로서 분수를 모르던 롤로노와 조로는 초창기 운이 좋았던 것인지 나쁜 것인지 최강 미호크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일진 담당이 고모고 장난감 칼에 개털리는 모습을 보이며 제대로 수준의 차이를 맛보았습니다. 그냥 존나 센 일진이었던 미호크는 여기서 조로가 나중에 심심풀이라도 되겠거니 하고 희망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미호크의 배품과 다르게 또 한 번 여기저기서 개털리던 조로는 다시 미호크 앞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배움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농사나 지으며 마침 심심하던 미호크는 조로를 2년간 수련시켜 주었고 조로는 현재 패왕색 패기까지 발산하며 세계 제일을 목표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호크에게는 안 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으며 현재까지 미호크는 조로 담당 일진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성의 끝인 에넬과 루피입니다. 갓 에넬은 자연 계열매 중에서도 끝판급인 번개 열매를 먹었으며 자연스레 견문색 패기와 같은 만트라도 익히게 되었는데요. 번개 열매답게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놈들은 사실상 이길 방법이 없으며 하늘섬에서 신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번개로 지져버리며 신으로 자리하고 있었으나 청계에서 한 원숭이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원숭이는 보통 원숭이가 아니었으며 고무고무 열매를 먹고 전신을 늘려대는 루피였습니다. 패기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에넬의 천적이었으며 루피는 번개를 맞아도 아무런 데미지가 없었는데요. ゴムは雷を通さない。 당황한 에넬은 루피에게 개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최고 필살기까지 보여주었지만 루피의 황금 나이프를 맞고 나가리 되고 맙니다. 현재 패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에넬을 잡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성의 끝을 보여준 루피는 패기 없이도 에넬을 좁혀버리며 담당일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개불쌍한 베라미와 도플라밍고입니다. 네임드답게 도플라밍고는 또 다른 한 명에게 포식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과거 하이에나 베라미는 나름 루키로 불리고 있었으며 루피를 좁혀버리는 등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개빡친 루피에게 한 방에 털려버리고 도플라밍고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패기는커녕 악마의 열매 능력마저 그저 그런 베라미는 실로 조종당하며 자신의 동료에게 칼빵을 맞고 나가리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당이지만 안쓰러웠던 베라미는 드레스로자에서 다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도플라밍고에게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도 토너먼트 탈락 후 도플라밍고와 마주하였으나 제대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도플라밍고의 명령에 따라 다시 루피와 마주하게 됩니다. 루피에게 마저도 개털린 베라미는 결국 나가리 되었으며 도플라밍고에게 인생을 바치다 현재는 염색공이 되었다 하네요. 감사합니다. 원피스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배를 물고 있는 꼴초들이 있으며 이들은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니코틴에 제대로 중독된 골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외의 인물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흡연 요리사 상디입니다. 담배를 이때도 피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상디는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도 담배를 물고 있으며 담배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린 시절 어른스럽게 보이려다 담배를 처음 물게 되었고 이후 니코틴에 중독이 된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요리사인 상디가 담배를 펴도 막상 밀짚모자 해적다는 상디가 요리를 할 때 담배를 피던가 말던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다에 빠지건 얻어맞건 승리하건 어떠한 순간에도 상디 앞에는 담배가 등장을 하며 이를 전투에 응용하는 장면도 딱 한 번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흡연 요리사 이미지와는 다르게 요리 자체에 엄청난 프라이드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왕의 왼팔답게 쌈질 또한 굉장히 잘하는데요. 빈스모크 가문 출신으로 타고난 신체 자체가 다르며 발을 활용한 기술들로 상대방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왕 간부 퀸이나 웬만한 7무회급 강자들도 커버가 가능하며 현재는 해군대장 키자루와 맞다이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함을 물론 루피와 조로와는 다르게 전략적인 머리까지 잘 굴러가 상당히 스마트한 꼴초 요리사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자 골초인 해군 소장 히나입니다. 알라바스타에서 첫 등장을 한 해군이며 스모렉이 스모커와 동기여서인지 담배를 멈추지 않고 피어대는 히나도 굉장한 골초라 볼 수 있는데요. 싸움 중이건 대화 중이건 항상 담배를 물고 있으며 같은 A연가라 그런지 스모커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을 당시 밀짚모자 일당을 위기에 빠뜨렸으나 봉쿠레가 몸빵을 하여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등장에서는 어찌저찌 쫄따구가 되어버린 풀보디와 장고를 이끌고 정상전쟁이나 극장판에서 한 번씩 모습을 보여주었고 감옥 열매 능력 사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를 속박할 수 있는 악마의 열매 능력과 함께 해군 소장 중 인지도가 있는 인물로 최소 중장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최소 스모커 정도의 강함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 자체가 담배인 스모렉이 스모커입니다. 담배하면 이 새끼를 뺄 수 없지가 딱 떠오르는 스모렉이 스모커는 왁구부터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담배와 딱 어울리는 인물인데요. 첫 등장 시에는 지나가는 아이의 아이스크림을 바지로 먹어버리고 자연계 열매 능력으로 루피를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창기에는 루피의 라이벌 해군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등장을 하는 해군인데요.
악마의 열매 뭉게뭉게 열매 능력으로 흰수염 해적단 대장인 에이스와 무승부를 보여주었고 크로커다일과도 충분히 맞다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 이놈은 꽤 센 놈이구나 싶었으나 최근에는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상전쟁 이후로 패기가 등장하자 자연계고 나발이고 슬슬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였는데요. 나름 주인공 루피의 라이벌이었으나 이미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었고 같은 중장 베르고에게 개털리고 질무의 도플라밍고에게 개털리고 스모렉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공격인 화이트 스네이크를 날리는 모습과 함께 담배만 피워대며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해군 중장입니다. 다음은 쪽쪽이 골초 세뇨르핑크입니다. 이놈은 정신병자이구나 싶은 패션을 보여주는 세뇨르핑크는 항상 쪽쪽이를 물고 있으나 사실 이렇게 맛이 가버린 건 이유가 있었는데요. 돈키호테 패밀리의 간부로 과거에는 엄청난 왁구와 패션과 함께 담배를 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신분을 속여 결혼한 뒤 갓 태어난 자식 앞에서도 담배를 물고 있었으며 결국 아내에게 자신이 해적인 걸 들키고 말았는데요. 기무레토. 개빡이 친 아내는 세뇨르핑크의 뺨따구를 후려친 뒤 뛰쳐나갔으나 하필이면 산사태에 깔려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때부터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세뇨르핑크는 쪽쪽이 패션을 하며 금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내와 자식을 기억하기 위해 쪽쪽이 패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영 열매와 함께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다에서는 수영을 못하나 땅에서 수영을 하는 기괴한 능력과 함께 프랑키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며 프랑키에게 개털리고 현재는 임펠다운의 수감이 되고 말았네요. 다음은 시가가 잘 어울리는 크로커다일입니다. 마피아 보스의 포스로 등장하였던 크로커다일도 담배를 물고 다니며 딱 보면 담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인물인데요. 초기 등장 시 모래모래 열매 능력과 함께 잔잔바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질무에이지만 당시 루키인 루피에게 개털려버린 뒤 크로커다일의 위상은 떡락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패기고 나발이고 개처맞은 뒤 임펠다운으로 처박히며 담배도 못 피고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펠다운의 루피의 등장으로 인생 개버럭 기회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담배를 물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미호코와 손을 합쳐 크로스 길드를 만들었으며 버기를 앞세워 새로운 상황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해적단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는 과거 떡락 이미지와 다르게 현상금이 20억까지 올랐으며 패왕색 패기도 발현하지 않냐는 쌉소리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적섬의 보물이었던 샤쿠야쿠입니다. 아마존 릴리의 구 황제이자 레일리의 아내인 샤쿠야쿠는 과거 해적섬의 보물로 불렸는데요. 록스나 로저와 같은 이름 있는 해적들이 모두 샤쿠야쿠에게 미쳐있는 상태였으며 샤쿠야쿠는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저를 만나는 시점이나 레일리에게 꼬리치는 장면에서도 샤쿠야쿠는 항상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요. 이후 세계 정부에게 매수된 왕직이 샤쿠야쿠를 납치하였으며 인간 사냥 경품으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록스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이 모두 벌집섬으로 몰려들었고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샤쿠야쿠는 어느 정도 강함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으나 헨콕과 같이 악마의 열매 능력이나 패왕색은 없는 것인지 당시 신이기 사단이었던 셰퍼드 성에게 개털리고 말았습니다. 머리통이 날아가기 직전 될 놈들인지 레일리가 등장하며 샤쿠야쿠를 구해주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잇게 되었고 현재까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うちの人なら大丈夫よ 60대가 넘은 현재에도 샤본디 제도에서 샤쿠야쿠는 아직도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루키들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고쿠의 라이벌 금사자시키입니다. 과거 해적왕 로저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전설적인 대해적이며 해군 센고쿠의 숙적이었던 금사자시키도 애지간한 골초였는데요. 시키는 로저가 해군에게 자수를 하자 혼자 개빡이쳐 해군본부를 쳐들어갔으며 임펠다운의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다리를 노밖으로 잘라버리며 최초로 임펠다운을 탈옥한 해적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디서 담배를 구한 것인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록스 해적단부터 전설급 인물들과 항상 함께 해왔으며 로저와는 에드워 해전을 치르며 클라스가 다른 해적이란 걸 알려주었는데요.
이런 경력과 엄청난 강함이 있었지만 에드워 해전에서 머리통에 탈윤이 박혀버렸고 극장판에서는 패기를 못쓰는 루피에게 개털려버리며 뭐 이딴 게 전설인가 싶은 장면을 남겨주었습니다. 다음은 빨간머리 해적단 2인자 벤베크만입니다. 사왕 샹크스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벤베크만은 니코틴 중독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하기도 힘든 성량으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가 어린 시절부터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산적왕 히그마의 부하들을 때려잡을 때 담배로 상대를 지지고 혼자 다 때려잡아 버렸는데요. うぬぼれるなよ山賊 정상 전쟁에서는 해군대장 키자루마저 벤베크만에게 급졸아버리고 캡틴 키드의 팔도 베크만이 여유있게 잘라버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샹크스 해적단에서 2인자라 불리지만 샹크스와 비견된다고 초강자로 평가되며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강함은 미지수라 볼 수 있는데요. 최소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 보여지며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까지 모두 사랑하는 상남자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줄타기 비의시류입니다. 사실상 사왕 검은 수염 해적단의 2인자라 볼 수 있는 비의시류는 과거 임펠다운 간수장 마젤란과 호각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담배와 일심동체가 되어 있으며 검사로서 기본적인 강함 자체가 남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뒤로는 투명 열매까지 먹어 더욱 강함이 증폭되었는데요. 이 노력을 해서 코비가 납치된 뒤 갯바기처 해적섬으로 쳐들어온 거프가 갤럭시 임팩트를 날려대자 바로 시류가 등장을 하였는데요. 전투 센스마저 꿰있는 시류는 거프를 노리지 않고 코비를 투명화하여 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코비 이 새끼는 착한 척하려 또 사람을 구하러 다가갔으며 거프는 코비를 지키기 위해 몸빵을 하고 마는데요. 여기서 시류에게 칼빵을 맞고 거프는 리타이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명 열매 능력으로 견문색 패기가 있다고 하여도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시류는 최강 검사 후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겁나 센 사카즈키입니다. 오다 작가마저 이놈이 원피스 주인공이었다면 겁나 빠르게 엔딩을 봤을 거라한 인물로 사카즈키는 마그마 그 열매 능력자인데요. 과거에는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으나 슬슬 해군에서 직급이 오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연거푸 담배를 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오키즈를 1대1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초강자이며 사카즈키도 패왕색 패기를 가졌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사왕 간부 정도는 일격에 나가리시킬 수 있으며 사왕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お前さんの執念だけは 흰 수염의 능력을 빼앗은 검은 수염 해적단조차 사카즈키가 떴다는 말에 빤스런을 치기도 하였는데요. 해군 대장일 때도 이 정도의 포스를 보여줬으나 아오키지 다리를 아작낸 뒤 해군 원수로 올라선 지금은 더 빠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배를 쉴 새 없이 뻑뻑 피워대는 모습을 보이며 나름 상관이라 볼 수 있는 오로성 앞에서도 담배를 물고 그딴 짓을 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하였는데요. 笑わせるの 오로성들도 아, 이 새끼는 좀 센데 싶었는지 크게 나무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위가 올라갈수록 담배 피는 횟수가 늘고 있는 아카이누는 해군 중 현존 최강자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わしが元帥としてかっこつかんですけ 원피스에는 화려한 40대 영포티들이 있으며 이들은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내놔도 꿀리지 않는 화려한 영포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외의 인물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핑크핑크한 화려한 영포티 도플라밍고입니다. 왁구만 보면 아이 새끼는 영포티 하면 빼놓을 수 없겠구나 싶은 패션을 보여주는 도플라밍고는 한나라의 국왕이었으며 악의 카리스마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트레이드인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있으며 심지어 깜빵에 끌려가면서까지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무회에서도 패션만큼은 남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딱 봐도 생각보다 많이 더워 보이는 핑크색 털코트를 항상 덮고 있으며 더운 건지 추운 건지 모르게 위통은 항상 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핑크색 쫄바지에 구두를 신고 있으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멋스러움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엄청난 패션과 함께 강함도 남다른 모습을 보였고 잔혹함 또한 뛰어나 칠무회 중에서는 상타치 강자라 볼 수 있습니다.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으며 실실열매 능력까지 각성하여 웬만한 놈들은 도플라밍고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로우마저 도플라밍고를 당해내지는 못하였고 세장에서는 해군대장 후지토라마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찐대장인 아오키즈나 사왕급들에게는 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스모레기 스모커 정도는 가볍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영피쉬 아론과 징베이입니다. 초기 이스트블루 보스로 볼 수 있던 아론은 어인족이었으며 물고기이지만 나름 화려한 옷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진짜 콧대가 엄청나게 뾰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화려한 문신과 함께 여름 패션룩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족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키자루에게 개털리던 시절부터 이런 여름 패션을 추구하고 있었다 보여지는데요. 이스트블루 최강자답게 혈통빨 지리는 루피를 몰아붙였으나 결국 패배해버리고 수감되었으며 현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구칠무에이자 구인수염 해적단이자 구빅맘 해적단이자 현 밀짚모자 해적단이자 아론의 형인 징베는 과거 무도복인지 샤워타월인지만 항상 걸치고 있었으며 최근 밀짚모자 해적단으로 합류한 뒤로는 영포티가 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인지 꽃무늬 남방은 물론 가죽 자켓까지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사왕 해적단의 간부답게 현재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웬만한 강자들을 모두 씹어버리며 강력한 영포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인이며 패기까지 상당히 강한 징베는 어인족 최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기의 양팔들입니다. 버기의 왼팔이자 나쁘지 않은 40대스러움을 보여주는 크로코다일은 사막의 왕이었으며 쉬는 날이건 쌈질하는 날이건 깔끔한 정장 패션을 보여주는데요. 항상 시가를 물고 있으며 한 팔에는 포크를 꼽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루피에게 개털리던 시절에는 이놈이 칠무회가 맞는 것인가부터 패기를 모르는 허풍쟁이였다라는 소문도 나돌았는데요. 하지만 임펠다운 타로쿠부터는 급덕상을 하였으며 현재 실질적 사왕의 자리까지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루피에게 개털렸을 때와는 다른 강함을 가졌을 거로 보여지며 패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온 게 없어 패왕색도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현상금이 20억 가까이 개떡상을 하였으며 현재 미호크와도 비교가 되고 훗날 엄청난 강함을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버기의 다른 팔인 40대 미호크도 항상 같은 옷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이러는 것인지 맨몸뚱이에 항상 망토만 걸치고 있으며 거기에 트레이드마크인 털 달린 모자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웬만한 영포티도 이건 어렵겠구나 싶은 패션을 하고 있으나 나름 왁구가 괜찮아서인지 딱히 패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검사인 만큼 사황 샹크스와도 비견되는 초강자 중 하나이며 독고다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남다른 패기를 가진 샹크스와 비견되니 미호크도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을 거라 보여지며 현재 사황 버기의 오른팔로서 충분한 남자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40대 끝자락인 아오키즈입니다. 현 49세 나이로 포티의 끝자락에 있는 아오키즈는 해군 시절에는 항상 군복만 입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군에서 세력 다툼을 하다 아카이노에게 패배 후에는 급다른 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스러운 비니와 함께 가죽 바지와 코트를 입고 다니며 나름 한껏 멋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항상 바다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질무의 정도는 싸갑도 않은 장면을 남겨주었습니다. 나름 강자 스모렉이 스모커를 괴롭히는 도플라밍고에게 나타나자 도플라밍고는 마치 이건 내가 쫄아버린 게 아니라는 것처럼 자연스레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검은 수염 해적단과 만남에서는 간부들을 혼자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티치고 나발이고 다같이 한번 죽어보자 광기를 보여주자 티치마저 쫄아버리고 동료로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피스 세계관 중에서도 엄청난 초강자 중 한 명이며 강함만 본다면 충분히 사왕급이 될 거라 생각되는데요. 자신만의 패션과 함께 훗날 검은 수염 해적단을 어떻게 배신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찐 40대 왁구인 검은 수염입니다. 티치를 보면 앞에 40대들은 와 그래도 관리가 엄청 잘한 거였구나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한 것은 물론 배가 나오고 이빨까지 빠져있는 티치도 영포티인지 나름 한 패션을 보여줍니다.
흰수염 해적단 시절에는 무지티의 추리닝만 걸치고 등장하였으나 어둠어둠 열매를 먹은 뒤로는 아 나도 이제 선장이구나 느꼈는지 금망토를 걸치고 패션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원피스에서는 이것이 유행인가 싶게 상체를 탈해 후 이 녀석도 망토만 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俺と一緒に世界を取ろう 상황이 된 뒤로는 망토를 더 화려하게 만들었으며 컬러까지 신경 쓴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 상황 중 유일하게 악마의 열매 능력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록스의 자식인 만큼 패왕색마저 타고났을 거로 생각됩니다. 나름 빅맘을 때려잡은 노우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과거 록스의 해적단이었던 왕직이나 간부들만으로 거프까지 잡아내는 것을 보면 해적단 자체가 매우 강하다 볼 수 있는데요. 티치는 보아 핸콕도 어둠어둠 열매로 잡아내며 상황이 개뽀록으로 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宴の始まりだ 다음은 얘네가 40대가 맞나 싶어 다시 검색하게 만든 샬롯 브렐레와 갱배지입니다. 이름마저 특이한 브렐레는 왁구만 본다면 70대 노인인 줄 알았으나 예상외로 40대 초반인 게 밝혀졌는데요. 빅맘 해적단 2인자인 카타쿠리가 아끼는 여동생으로 미러미러 열매 능력자였습니다. 과거 카타쿠리에게 원한을 산 일당에게 이지매를 당하였고 이후 얼굴 왁구가 상당히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즐겨 입으며 항상 잠옷 차림에 살랑살랑한 옷을 입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름 사왕 간부 중 한 명이었으나 강함은 특별하지 않으며 항상 장성들이 당할 때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간부 중 하나인데요. 이런 브렐레에게 밀리지 않는 왁구를 보여주는 갱배지는 마찬가지로 왁구만 보면 최소 환갑이구나 싶었으나 40대 초반의 상남자이며 성성열매 능력자였습니다. 과거 뒷세계를 주름잡던 마피아였으며 마피아답게 항상 정장 차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ビッグファーザー 관리를 한다고 면도를 하였으나 회색으로 짙게 남은 면도 자국이 갱배지의 올드포스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멀끔한 정장 차림으로 멋을 부리나 역시 배가 나온 건 감출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갱배지는 성성열매 능력자로 엄청난 병력을 몸에 숨길 수 있으며 진짜 위기에 처하면 본인이 성으로 변신까지 가능하며 빅맘과 싸움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웬만한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성으로 변신할 수 있으나 사왕급 괴물들이 공격을 시전하면 금나락으로 가버리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실력보다는 병력 차이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갱배지는 최악의 세대 루키인 만큼 기본적인 강함은 갖추고 있다 보여지며 패션은 나름 영하다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これがパパの貴様でちよ酒が足りねえぞ 원피스에는 해적답게 술을 오지게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으며 이들은 항상 술병을 옆에 두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애주가 꽐라들의 강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물도 등장하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술술 열매를 처먹은 바스코샷입니다. 와 이놈은 술을 싫어하는 게 이상하겠다 싶은 왁구를 가진 바스코샷은 심지어 악마의 열매도 벌컥벌컥 열매를 먹었는데요. 과거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이명마저 대주가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酒のバスカショット 별명 그대로 항상 만취 상태로 있으며 레벨 6 죄수들을 압도한 만큼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다 보여지는데요.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것인 데본과 함께 보아 핸콕을 찾으러 가자 혼자 얼굴이 발그레지며 핸콕을 꼭 살려가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仲良くせんでええのんかい 벌컥벌컥 열매 능력으로 벌집으로 찾아온 거프에게 술을 뿌려대기도 하였으며 생각보다 열매 능력은 개구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 악명과는 다르게 해군대장급이나 사왕에게는 쪽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쿠잔과의 만남에서는 하루 2번이나 얼어버리며 수준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진짜 개꼰대 주정뱅이라 보여지네요. 다음은 백수의 왕 카이도우입니다. 사왕이자 최강의 생물이었던 카이도우도 술을 애지간히 먹어대는 모습을 보여주며 술버릇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카이도우는 술버릇도 상당히 다양하며 술에 취이면 울다가 조현병인지 급 화를 내기도 하며 제대로 마탱이가 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술에 취하면 즉흥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인지 부하들도 카이도우의 술버릇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황 중 하나인 인물이 술을 먹으면 감당이 되지 않으니 간부들도 카이도우가 취해버릴까 항상 긴장 타고 있으며 심지어 싸움에서도 술을 먹고 취권인 것인지 파워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도우가 한 번씩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으며 한 번씩 깜찍한 주정도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인 강함 자체가 다른 카이도우는 용용 열매를 먹고 거기에 술까지 먹으면 제대로 무대뽀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록스의 적단 캡틴 존입니다. 죽어서도 술을 처먹는 캡틴 존은 현 사황 버기가 찾아다니던 보물의 주인공이었으며 과거 록스의 적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술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술꾼이구나라는 장면들을 보여주었는데요. 38년 전 벌집에서도 술을 퍼먹고 있었으며 혼자 보물을 독차지하려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칼빵을 맞고 사망했다 전해집니다. 사망한 뒤에는 모리아를 통해 좀비로 부활하였으며 여기서도 술병을 들고 꽐라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거 해적왕급의 해적단인 록스의 적단의 주력 멤버 중 하나였으며 센고쿠마저 캡틴 존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강자였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명성과는 다르게 스릴러바크에서는 큰 활약을 하지 않았으나 과거 대해적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다음은 최강 거모 미호크입니다. 주정뱅이 느낌은 아니나 술을 좋아하는 미호크는 와인 중독자인데요. 레드와인을 즐겨 마시는 모습을 보이며 다른 꽐라들과 다르게 품격 있는 꽐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장에서나 평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나 연애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술을 즐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教えることは何もない。 샹크스와 만남에서 샹크스가 술을 권하자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봄거지에서는 혼자 와인을 즐기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 검사답게 냉철하며 평점심을 잃지 않는 미호크는 항상 적당한 음주량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섬에서 혼자 사는 삶을 보면 세계 최강자답게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의 느낌을 가진 샹크스도 애지간히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호크가 루피의 소식을 알리려 오자 숙취 때문에 맛이 간 상태였으나 일단 술을 퍼먹자 말하였으며 별이란이지만 일만 있으면 연애를 즐기며 술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과 독대를 하는 장면에서도 연장자에게 술을 권하고 술에 취한 것인지 흰수염에게 칼질을 시전하였는데요. 부선장인 베크만도 마찬가지로 술은 물론 흡연까지 즐겨하며 누구를 만나던 같이 있으면 항상 술을 퍼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약주의 힘을 보여준 닥터 쿠레하와 코코로 할멈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나이인가 싶은 141세 나이로 흰수염이고 레일리고 손잡버리자 다 꼬꼬마로 볼 수 있는 닥터 쿠레하는 최고령 의사라 볼 수 있는데요. 私はまだ139だよ 현재 몸 상태만 보면 아직 쌩쌩한 모습을 보여주나 의사지만 항상 술을 달고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쇼파 옆에서 항상 술을 먹고 있으며 이 때문인지 환자에게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경우는 돼지던가 치료되던가 둘 중 하나라 말하며 메스로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おるか死ぬから逃がしゃしないよ 술이 약주가 맞는 것인지 아직도 정정한 모습으로 현재는 레벨리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인판 주정뱅이인 코코로 할멈은 찐꽐라의 왁구를 보여주며 술을 잘못 먹으면 일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예시라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시절 왁구를 본다면 초미녀였으나 술을 즐겨서인지 현재는 99 사이즈 느낌의 몸통을 보여주고 술병을 항상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취해 있는 코코로 할멈이었으나 워터세븐에서 밀짚 모자 일당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인어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 모두들 코코로 할멈을 듀공으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술꾼 롤로노와 조로입니다. 사왕의 왼팔인 상디가 꼴초라 질 수 없던 것인지 사왕의 오른팔 조로는 술을 겁나 먹어대는데요. 연애에서 항상 술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선에서도 유일하게 혼자 술을 먹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초기 술 배틀에서 혼자 10명을 술 배틀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연애에서 꼭 술 배틀을 즐겨하는데요. 이렇게 술을 퍼먹어도 술 배틀이건 싸움 배틀이건 항상 상대방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술을 물처럼 마셔대는 조로는 길을 걸으며 혼자 술을 빠는 장면에서 천룡인과 만나기도 하였는데요. 천룡인에게 술에 취한 것인지 자신에게 길을 묻는 것이냐 말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道でも聞きてえのか
조로의 스승인 에주가 미호쿠도 술을 좋아하였으나 조로가 너무 퍼먹어대었는지 수련 기간 동안에는 조로에게 술을 끊으라 말하였는데요. 이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사왕의 오른팔이 되었고 현재는 패왕색패기까지 다루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한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조로는 진정한 술꾼이라 생각되나 길을 잘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무래도 술 때문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공한 인생 레일리입니다. 해적왕의 오른팔이며 아직까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는 레일리도 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데요. 노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술을 빠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뭐 술중독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예로 잡혀있던 것도 술과 도박에 빠져서 그랬던 것이었으며 만약 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과거 제1의 미녀인 샤쿠야쿠를 아내로 두고 있으며 술을 매일 마시든 집을 들어오든가 말든가 샤쿠야쿠는 쏙 쿨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いいわよ好きにやって 이런 술주정뱅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패왕색 패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사왕급 강자들이나 해군 대장들도 레일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초강자 중 한 명인데요. 진지할 때는 무서운 강함을 보여주나 최근 베가펑크의 방송을 본 뒤에는 한껏 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일리가 술에 취하자 샤쿠야쿠도 의아하였는지 어쩐 일이냐 말하기도 하였네요. 다음은 흰수염 뉴게이트입니다. 제법 젊은 나이에 병을 얻은 흰수염은 역시나 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お酒はその辺で他に悪いわけあるか。 죽을 정도로 늙었다고 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으나 온몸에 링기를 꼽고 있었으며 이 와중에도 술이 맛있다며 들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금사자 시키와 만남에서도 시키가 말하는 순간에 술을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과거 해적왕 로저와 만남에서도 항상 술을 들이키며 최근 샹크스와 만남에서는 좋은 술을 가져왔냐며 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ウエストブルーの酒だな。 거기다 애지간한 짠돌이었는지 흰수염의 오른팔이었다 볼 수 있는 마르코마저 흰수염이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쫌팽이 같은 모습들은 흰수염의 이름과 업적에 가려져서인지 나름 명예로운 죽음으로 떠난 것이 되었으며 현재는 새로운 주정뱅이들이 흰수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悪くねえ。 원피스 최종장에 접어든 현재 패기가 없다면 사실상 신세계에서는 살아남기가 매우 힘든데요.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패기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놈들이 있으며 이들은 어찌저찌 잘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패기 없이 살아남고 있는 끈질긴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외의 인물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4기급 강자 사이보그 프랑키입니다. 이 새낀 남자 중 남자다 싶은 사이보그 프랑키는 과거 자신의 몸을 직접 개조하여 살아온 인체 실험 최강자 중 하나인데요. 패기가 제대로 나오기 전부터 루피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였고 베가펑크가 있던 섬에서 2년이 지난 후로는 인간적인 면보다는 로봇에 가깝게 변하였습니다. 비능력자이며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나 현재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전투력으로 상위권 클래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황 카이도우의 간부였던 사사키와 맞다이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사키는 고대종 용용 열매를 먹었으나 용용이고 나발이고 프랑키는 사사키를 쳐바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라를 사용하는 엄청난 과학력은 물론 모두가 뻑가버리는 프랑키 장군으로 변신도 가능한데요. 드레스로자에서는 수영 열매 능력자인 세뇨르 핑크도 잡아내었고 현재는 패기가 없는 상태로 현상금 4억에 가까운 수배범으로 올라섰습니다. 레이저빔까지 쏴대는 프랑키는 자연계열매 능력자나 패기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기기 어려운 강자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샌드백 게코모리아입니다. 과거 왕의 부하인 칠무회 중 하나였으며 사왕 카이도우와 맞다이가 가능했다고 전해져 오는 게코모리아도 패기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악마의 열매빨인지 그림자 열매 능력만으로 칠무의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을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세웠으며 밀짚모자 일당이 1대1 맞다이가 아닌 유일하게 레이드 방식으로 잡아낸 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열매 능력으로 그림자를 모아 엄청난 파워업이 가능하며 카이도우에게 패배 후 나태해지지 않았다면 초강자 중 하나로 남아있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칠무회였을 당시 루피에게 개털린 뒤로는 정상전쟁에서 징베에게 얻어맞았으며 이후 도플라밍고와 쿠마 로봇들에게 다구리를 당하며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어찌저찌 살아남은 모리아는 무슨 깡따구인지 또 한 번 사왕이 된 검은 수염에게 찾아갔으나 시류에게 칼빵을 맞고 감옥에 처박히게 되었는데요. 패기 없이 혼자서 사왕 본거지로 쳐들어가는 깡따구와 여러 떡밥이 남은 상황으로 모리아는 패기를 익힌 뒤 파워업하여 등장할 확률이 높을 거로 보여지며 깡따구 하나는 패왕세급이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나름 신시대 루키인 카리브입니다. 나름 화제의 루키였으며 동생 코리브와 함께 자연계 열매 늠늪혈매 능력으로 이름을 날린 카리브도 패기고나 버리고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英殺しで有名な濡れ髪のカリブ 샤본디 제도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등장부터 상처 입은 해군을 인질로 잡아 탈출을 시도하였고 테러를 열자 인질을 그냥 총질을 해버렸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으며 가짜 밀짚 모자 일당이 필요 없어지자 바로 질식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해적단이 전멸하자 써니오에 몰래 숨어들어왔던 카리브는 급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키 고모고 카리브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다 포박을 당하고 개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키는 이 녀석이 멍청이라 다행이라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패기가 없는 프랑키는 카리브가 벅찰 수 있었으나 알아서 빌빌대는 탓에 가볍게 카리브를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리브는 끈질기게 살아남으며 와노쿠니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었고 현재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붙어 무언가를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대 최초 패기 없는 사황 버기입니다. 사황 중 역대 최초라 볼 수 있는 패기 없는 사황인 버기는 동강 열매 능력자이며 경력만 본다면 샹크스급의 초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능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개쫄따구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버기는 모든 능력치가 운빨로 몰려있는 것인지 어디서든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고 정상전쟁에서 흰수염과의 대화 그리고 샹크스와의 대화를 통해 아 이놈이 개쩌는 놈이구나라는 마케팅 효과를 남겨주었습니다. 이후 천냥광대 버기로 칠무의 자리에 올라서고 현재는 크로스길드의 마스코트가 되며 패기가 없는 최초의 사왕이 되어버렸는데요. なぜお前がボスにバギー 버기도 강할 땐 강한 모습을 보여주나 크로커다일이나 미호크와 같은 초강자들에게는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대로 빌빌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조로 등짝에 칼빵을 꼽는 등 악마의 능력으로 나름 강자인 것인가 싶었지만 운의 모든 능력치가 몰빵된 럭키 캐릭터였습니다. 다음은 썰 크로커다일입니다. 최초로 등장한 칠무회이며 자연계열매 능력으로 사실상 초기에는 무적이 아닌가 싶었던 크로커다일은 3천만 벨이 루피에게 개털리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제 바다로 나온 꼬꼬마에게 개털려버리고 급 임펠다운으로 호송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패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크로커다일은 숨겨둔 패기가 있는 것인가 싶었는데요. 왁구만 보면 뭐 거의 패왕색 패기도 사용이 가능하다 싶었지만 임펠다운 탈옥 시에도 패기 사용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악마의 열매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세계로 돌아간 뒤에는 버기와 미호크와 손을 잡게 되었고 이쯤 돼서야 무장색 패기 정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아직도 패기 사용을 제대로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만 보면 예상외로 뭣도 아닌 게 아닌가 싶은 의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록스의 아들 검은 수염입니다. 초기 급등장하였던 검은 수염은 루피와 마주하였으며 서로 극과 극인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은 물론 패기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으나 훗날 에이스와의 만남에서 드디어 악마의 열매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まあそれも巡り合わせだ 사치를 때려잡고 얻은 악마의 열매는 어둠 열매였으며 여기서도 에이스와 티치는 패기는 전혀 보여주지 않으며 능력발로만 서로 쌈박질을 해대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는 짤막하게 패기에 대해 얘기를 하였고 정상전쟁에서는 흰수염이 가지고 있던 흔드는 들열매까지 얻어 2개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뭐 열매빨로만 해도 이미 웬만한 강자들은 다 쓸어버릴 수 있으며 최종장에 들어와서요 잠깐씩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는 록스의 아들인 게 밝혀져 초기에는 패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 패왕색 패기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俺の時代だ。 다음은 하늘신 갓 에넬입니다. 패기고 나발이고 하늘섬에서 열매 능력만으로 절망을 보여준 가세넬은 번개 능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패기가 없다면 사황급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순간이동이 가능하며 번개를 이용하여 상대방들을 모두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늘섬에서 신으로 군림하였으며 당시 패기가 없던 하늘섬 사람들은 모두 에넬에게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유일한 상성이었던 루피가 나타나 고전을 하였지만 루피가 아니었다면 하늘섬을 멸망시켰을 거로 생각됩니다. 번개 열매 능력 때문인지 자연스레 견문색 패기와 같은 만트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엄청난 장거리에서도 번개를 내려꼽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루피에게 개털린 뒤 달나라로 떠나였지만 여기서도 패기는 사용하지 않으며 열매 능력만으로 달나라를 지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恐怖こそが神なのだ。 같은 자연계끼리 싸움에서도 크게 밀릴 만한 게 없으며 현재는 패기를 사용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불알킬러 고고학자 니코로빈입니다. 밀집 모자 해적단에서 고고학자 담당이나 전투력만 보면 프랑키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니코로빈은 현상금도 9억이 넘는 초강자인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패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우손마저 견문색을 사용하나 니코로빈은 견문색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8살의 군함 6척을 혼자 침몰을 시켰다 전해지며 다수와 싸움에서도 패왕색 패기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거대화는 물론 하늘까지 날아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름 루키 중 이름을 알린 캐번디시마저 단방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체를 잡을 수 없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아니라면 니코로빈과 싸우기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황간 부인 블랙마리아까지 잡아내었는데요. 악마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허리를 아작내었으며 남자와 싸움에서는 꽃꽃 열매 능력으로 그곳을 아작낼 수 있어 매우 무섭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구씨!